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기학의 9번째 챕터 전자유도와 인덕턴스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전자유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유도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두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뭐 아주 굉장히 전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법칙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일단 실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에다가 여기가 비어있는 통이죠. 거기다 이렇게 전선을 하나 감아놓고 여기에 뭐 검유계라는 걸 한번 달아봤어요. 여기 뭐 전원은 따로 공급되지 않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걸 검출하는, 그렇죠? 그런 기계를 검유계라고 하는데 한번 자석을 이 원통 안에다가 한번 넣었다 뺐다를 한번 해보면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라고. 그래서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석을 한번 넣었다 빼보니까 오호,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검유계 바늘도 움직이고, 그렇지. 오호, 넣었다 빼니까 그렇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네, 그쵸?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빼니까 여기에 전류가 검출이 되고, 또 한번 자세히 보니까 바늘이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나갈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아하, 이렇게 자석을 이 코일 안에 넣었다 뺨으로써 거기에서는 바로 전류를 우리가 유도해내는 것을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패러데이 렌츠가, 패러데이는 그 크기, 그렇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크기를 계산해낸 것이 바로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렌츠는 그렇다면 그 기전력의 방향은 도대체 어떤 방향인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렌츠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의 상황을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고요. 한번 정지 화면으로 가봅시다. 한번 들어갈 때를 살짝 넣어봤더니 오호, 역시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지금 그 정지된 상태죠. 화면을 보니까 검유계가 오른쪽을 향하면서 뭔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럴 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자, 방향도 조금 이따가 살펴봅시다.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우리가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코일이 지금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가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주게 되면 이쪽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됐죠, 손가락이. 그래서 이쪽에 N극, S극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호,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치? 그래서 자, 왜 그런가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낼 때 여기에는 이런 자석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코일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변화를 싫어해요. 얘는 변화를 싫어해. 나는 변화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 네 가닥이 들어오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해요. 아, 이 네 가닥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얘는 스스로 자, 지우고 네 가닥이 들어오면 그 네 가닥을 밀어내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석 네 가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코일 자체가 자석을 만들어낸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렇죠? 쭉 들여보냈을 때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네 가닥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너 네 가닥 들어오는 거 못마땅해 라고 하면서 밀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자석 네 가닥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 코일에서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게 바로 자석의 방향이었죠. 이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이 코일을 이렇게 움켜주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또 자석이 이 방향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N극에서부터 자석이 우리가 만들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자석이 이 방향으로 지금 들어갈 때 자석 네 가닥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일은 그걸 못마땅히 해서 반대로 밀어내게 되면서 스스로 자석화되고 바로 그 역할, 자석화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N극과 S극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육에 전류가 검출이 된다 그 얘기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도 돼요. 우리가 N극을 이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코일 입장에서는 싫죠. 너 왜 들어와 하면서 얘를 밀어내려면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쪽에 N극을 만들어내야 요 N극을 밀어내죠. 그치?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석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자유도 또 자석화된 거에 의해서 바로 전류를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정지된 상태에서 그쵸? 전류는 얘가 멈춰 있으면 사실 전류는 흐르지 않죠. 그러다가 요 녀석이 이제 자석을 위로 우리가 빼내게 되면 여기에 있던 자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뭡니까? 역시 전류를 흐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코일이 이 네 가닥의 자석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얘는 변화를 싫어해요. 야, 너 네 가닥 나가지 마 하면서 얘를 붙잡는다. 또는 빠져나간 네 가닥 대신에 나는 그럼 다시 네 가닥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네 가닥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쪽으로 자석이 빠져나가서 들어오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N극, S극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죠? 또 자석 입장에서 보면 N극이 빠져나가려고 해. 변화를 싫어해. 붙잡아야지. 그러려면 뭡니까? S극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자석이 지금 그쵸?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게 되고 하게 되면 전류가 이제 이 방향으로 그쵸?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번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발전의 원리가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인데 한번 봅시다. 유도 기전력 여기에서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럴 때 유도 기전력 E는 코일과 세교하는 자석 파이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자석이 크고 작고가 일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변화하는 거에 민감하다는 거죠.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변화하는 것 때문에 변화율에 비례해서 바로 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패러데이의 법칙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찾아낸 법칙이고요. N은 뭡니까? 요거 감은 뭐 권수를 뜻하는 거고요. 많이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은 커지고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른 바로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기억을 해야죠. 얘는 d파이 dt 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렇죠?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볼트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 즉 전류의 방향 이 방향일지 또는 이 방향일지 그것을 알아낸 사람이 렌츠인데 바로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뭐 한다고요? 이 코일은 방해한다는 거지. 나는 증가하는 것도 싫어해. 감소하는 것도 싫어해. 하는 그런 녀석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바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방향을 설명해 주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와 달라진 점은 뭡니까? 바로 이 유도 기전력에서 N d파이 dt 그대로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렌츠는 이 패러데이의 법칙에 마이너스를 추가한 법칙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다. 즉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방해해. 관성이에요. 일종의 증가도 싫고 감소도 싫어.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법칙을 이 마이너스 붙인 거죠. 방향을 결정한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요 녀석을 이제 하나로 통틀어서 패러데이와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것을 하나를 합치지 못했는데 아무튼 노이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녀석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 그래서 또 노이만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우선 뭐 패러데이 렌츠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우선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조금 작게 가져다 놓고요. 이제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의 이제 미분형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응? 아하, 알아봤는데 또 미분형까지 알아보네. 자, 봅시다. 우선 이 녀석이 여러 번 감겨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감겨 있다고 가정하고 간략히 한번 해봅시다. 즉 n이 1일 때 그때의 유도기술력 E는 n에다 1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d파이 dt 바로 자속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때 파이 자속은 뭡니까? 자속 밀도에 우리가 면적을 곱한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조금 못 떨어지게 하자면 인테그랄 BDS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지. 그치? 적분 형태로 쓰자면 그래서 이 파이 대신에 인테그랄 BDS 이렇게 지금 썼고요. 그치? 이제 이 녀석을 뭐 적분과 미분 안쪽으로 또 들어가도 괜찮죠? 둘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우리가 기전력은 뭡니까 여러분? 기전력 일단은 뭐 정전계부터 우리가 살펴봤죠. 기전력은 바로 전계를 적분한 거였죠. 그치? 전계를 적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기전력 V를 뭐 ER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그치? 전계를 쌓아나가서 거리를 곱해준 값이었죠. 그래서 전계를 이 기전력을 이제 적분 형태로 쓰게 되면 그쵸? 전계를 DL에 관해서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얘로 표현했고요. 요 녀석을 또 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둘을 같다고 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자, 이 식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를 보면 얘는 길이에 관해서 적분한 거고요. 얘는 면적에 관해서 적분한 거기 때문에 오호 뭔가 둘을 맞춰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1장 벡터에서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떤 벡터 A를 선적분을 하게 된 것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었지 DS로 바꿀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 A만 오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바로 뭐였습니까? 얘가 로테이션 A. 이 녀석이 바로 스톡스의 정리였죠. 응? 스톡스의 정리. 기억납니까? 이거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치? 그래서 A를 쓰되 그 앞에는 로테이션 붙였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면적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E라고 갖다 쓰고요. EDS 쓰고 그 앞에 로테이션을 붙여주는 거지. 자, 요거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떤 녀석의 면적 적분한 것은 얘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었어요? 뭘로? 바로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치? 응? 얘는 다이버전스. 그래서 얘가 발산 정리. 이것까지 함께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면적에 관한 바로 로테이션 2로 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얘와 또 같다 이렇게 놔서 이쪽이 이제 양변이 면적에 관한 적분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동시에 이 녀석을 그쵸? 미분을 해버리면 여기 로테이션 2만 남게 되고요. 이쪽에도 마이너스 그쵸? 이 부분 B에 관해서 미분한 요 녀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로테이션 2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델 크로스 E 이렇게 쓰면 되죠. 또 뭐 라블라 크로스 E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 뭐 시간에 관해서 어차피 둘 다 미분한 거니까 이것을 시간에 관해서 편미분했다.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dB 여기 라운드 B, 라운드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얻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맥스웰의 제1방정식, 맥스웰의 제1 전자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녀석에 이제 식의 의미를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로테이션은 뭡니까? 여기 델 크로스는 로테이션, 회전하는 거죠. 회전. 그리고 이건 뭡니까? 바로 자속 밀도의 변화율이죠. 자속 밀도의 변화율의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란 얘기지. 뭔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 밀도가 변화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바로 회전하는 그쵸? 전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지. 자, 이 식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외워야 돼요. 중요한 방정식이죠. 우리가 자개의
어떤 변화율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 로테이션, 델크로스 로테이션이죠.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개의 시간적인 어떤 변화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합니까? 그 녀석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요식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면 전에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뭡니까? 여기 델 크로스 E 이 녀석이 0이었잖아요. 왜 다를까? 정전계에서는 델 크로스 E를 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네요. 얘는 어떤 자개의 어떤 변화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시변계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분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얘는 뭡니까? 정전계, 정지되어 있는 전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바퀴 이렇게 돌려 회전해서 우리가 전개를 회전해 보면 바로 그때는 0이었잖아요. 그거와는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다. 그 얘기죠. 얘는 정전계, 얘는 시변계라고 하는 걸 둘의 차이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하, 이 과정들 잘 이제 한번 쭉 이해해 주시고요. 결론은 요 녀석을 잘 기억하고 이 시기 갖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이어서 계속 또 가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오호,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치? 그럴 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유도기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가봅시다. 자, 우선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에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치? 이렇게 생긴 지금 자석 내에서 이런 도체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줬을 때, 그치? 그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자유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렇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이 녀석을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오른손을 여기 뭐였습니까? 힘, 이쪽이 자석, 그렇죠? 이쪽이 전류 이 방향이었지. 그래서 이 녀석을 FBI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흐를 때 힘을 이 방향으로 주게 되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고요. 자, 오른손은 어디에 쓰는 법칙이었습니까? 바로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이어서 뭐 외우자고 그랬었지. 뭐였습니까? 바로 우발 좌전,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우발 좌전. 자, 왼손 법칙도 그럼 가봅시다. 왼손 법칙도.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자개에다가 도체를 하나 두고요. 이번에는 역으로 전류를 흘려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가 힘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는다. 뭡니까? 바로 전동기에 적용하는 우리가 법칙이다. 그 얘기고, 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시 위부터, 엄지부터 FBI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얘는 자, 전류의 방향이 지금 요거죠. 이 방향으로 전류를 주고 자석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 B였을 때 그러면 힘은 이 윗방향으로 바로 힘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설명해주는 이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어서 어디에 적용한다? 바로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 역시 우발 좌전 기억을 해둬야죠. 우발 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도 기전력의 크기로 가보는데요. 이렇게 생긴 지금 자개에다가 우리가 도체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렇죠? 돌려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 전기가 안 만들어지지, 그치? 얘를 돌려야 돼. 이렇게 얘를 회전시켜서 돌리면 여기에서 바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죠.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상황이지. 이 녀석을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꺼내기 위해서 슬림링을 이렇게 단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꺼내서 부하, 전구 같은 걸 달아보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돌려야지. 얘를 뭐 풍력을 이용하든 또는 수력을 이용하든 또는 뭐 원자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든, 그렇죠?
자, 우리는 역시 풍력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 녀석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전자 유도에 의해서 그쵸? 발전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렇게 화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지. 이것을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체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한번 전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건데 뭐였습니까? 바로 이브바엘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그때 유도기전력 E의 크기를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이거 이브바엘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그래서 이때의 V는 이 도체를 어느 정도로 회전시키느냐 하는 도체의 회전 속도, B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의 그쵸? 자석 밀도였죠. 자석 밀도. L은 이 도체의 크기였죠. 요 크기, 이 도체의 크기를 우리가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도 유도 기전력이 관여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바로 L이었죠. 도체의 길이, 이 사이의 길이. 그리고 이 녀석이 회전할 때 이 자속과 이루는 각 자체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VB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의 전자력의 크기도 기억납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얘가 받게 되는 힘 역시 우리가 FBI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고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일 때 화살표 방향 그때 힘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의 힘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I라고 하는 이 녀석과 이 자속의 크로스곱이라고 그랬죠. 외적이었지. I 크로스 B가 되면서 여기에는 전류와 여기 자속 밀도의 크기와 함께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F는 IBL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습니까? 바로 FBI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FBIL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사인 90은 얼마입니까? 1이니까 그냥 IB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갈 때는 얘가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사인 0도는 0이니까 그때의 힘은 없게 된다. 지금 그 얘기지. 그리고 이번엔 또 기전력의 크기로 다시 한번 가보면 그쵸? 여기 FBI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쵸?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크기는 여기 속력이 관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는 이 속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속력과 여기 자속과의 크로스곱이어서 방향은 이 방향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V와 B의 크로스곱이 되고요. 그때의 이 도체의 길이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V하고 B하고 또 사인 세타가 등장해야죠. 외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VB의 사인 세타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떻게 해보자고 그랬어요. FBI에 가서 공연을 했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는데 뒤풀이 하려고 2부바엘 간 거죠. 2부바엘 갔더니 거기도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렇게 좀 기억하자고 했었지. 그래서 이때의 기전력의 크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 도체를 이 자속 속에서 이렇게 회전시킬 때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E는 크기만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는 빼고요. 그치? N의 d파이 dt였죠. N의 d파이 dt.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선 도체 하나에서의 기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N 대신 N 역시 2를 대입해 주고요. 자,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계속 나오죠. 파이는 BS.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니까 요거 대신에 그렇죠? BS 이렇게 대입해 보고 자, 이때 도체는 얘가 이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의 길이 얘가 뭐 회전하고 있어서 요 녀석의 길이가 L일 때 그렇죠? 우리가 요 길이 L이 그때 움직인 면적을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L과 함께 얘가 움직였을 때의 요 거리 뭡니까? 속력에다가 그 시간을 곱한 것이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T
S에다가 L을 곱한 녀석이 바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S 대신에 그렇죠? 여기는 VT와 L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L과 VT를 곱한 값이 바로 이 녀석이 S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지. 다시 자, 이 녀석이 지금 움직인 우리가 면적을 생각할 때 요거 요 도체의 길이를 L로 보고요. 또 그 녀석이 우리가 회전하는 속도 V라고 했을 때 바로 t 시간 동안 움직였으면 이 방향으로 VT만큼 갔기 때문에 그렇죠? LV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녀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여러분들 t에 관한 1차 미분하면 여기 BLV만 남겠죠? 그치? BLV만 남게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 녀석을 세타까지 고려해 주게 되면 바로 VBL 사인 세타 이 녀석이 지금 VBL이니까 거기에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또한 이제 면적이 S인 이 사각 코일에서의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2의 N d파이 dt가 되죠. 요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속 자체도 우리가 정연파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직류를 주어서 자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류를 주어서 바로 이 자석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전기 기기에서 곧 나오게 되는데요. 뭐 자여자, 타여자 그거에 의해서 바로 이때 파이 역시 우리가 파이는 그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를 곱한 형태로 자속도 이런 정연파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 파이 대신에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이 녀석을 대입해서 자, 이 녀석을 이제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인 오메가 t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건미분하면 얘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리고 다시 t가 아닌 이런 합성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이 녀석을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여기에 오메가를 써줘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 한번 해보면 바로 n에 그쵸? 여기 파이 m은 그대로 남게 되고요. 바로 사인 오메가 t 대신에 미분하면 이것처럼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이 녀석 역시 우리가 현재는 위상을 따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을 대략적으로 n 파이 m 오메가 얘가 사인 오메가 t와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치? 여기에서 오메가 뭡니까? 바로 각속도죠. 2파이 f 이렇게 얘기하고 또 f는 우리가 얘는 초당 진동수기 때문에 회전수와도 같죠. 그래서 얘는 초당 회전수 스몰 n으로 쓰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라지 n이라고 하면 걔는 60으로 나눈 값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f는 초당 회전수에서 스몰 n 소문자 n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분당 회전수 라지 n이지 걔를 썼을 때는 60분의 n으로 이 f를 대신해서 써줄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갑시다. 이 녀석 파이 m은 바로 b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파이는 bs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했고 그 다음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여기도 오메가 대신에 그쵸? 여기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대입해서 정리한 거고요. 또 이 f 대신에 문제 속에서 얘는 60분의 분당 회전수 또 이 f 대신에 얘는 또 60분의 분당 회전수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해 주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정연파의 자속을 여기에 주었을 때 그때 이 사각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유도 규전력을 지금 살펴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그러면 R인 원형 코일도 마찬가지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형 코일에서도 우리가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치? 이것도 똑같아. 얘도 n에 역시 d파이 dt가 되고요. 이 파이 대신에 정연파 자속이 지금 주어진 거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역시 미분한 것까지. 그쵸? n 파이 m은 그대로 가져가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니까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위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우리가
그 형태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다고 우선 보고요. 자, phi는 뭡니까? bs죠. phi는 bs. 그걸 역시 대입해서 정리해준 이 식. 그대로 그 식이 있죠. 그 대신 여기에서는 이때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로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이 s에다가 그렇죠? 파이 r 오타가 있어 수정했어요. 여기가 파이 r 제곱만 이 s 대신에 대입해 준 것이 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과 사실은 똑같은데 이 면적 s 대신에 여기는 파이 r 제곱을 지금 대입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E는 그쵸? 마이너스 n d 파이 dt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둬야죠. 크기는 패러데이 여기 마이너스 방해하는 쪽의 방향을 알려준 법칙이 렌치였죠. 그리고 이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으로 그치? 맥스웰 제1전자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자개의 변화 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다. 이것까지. 이거는 패러데이 렌츠. 이건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었죠. 또 우리가 받는 힘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받는 힘 F는 F, B, I, 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전력은 뭐였습니까? 2부 바 L 갔더니 역시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정연파 자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치? 그 녀석 역시 이렇게 파이 m의 사인 오메가 t 주어지면 얘를 미분해서, 그쵸?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대신에 바로 bs를 대입해서 요 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원형일 때에는 s 대신에 파이 r 제곱만 추가적으로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메가가 뜻하는 것은 2파이 f였는데 이 f는 우리가 초당 우리가 진동수죠. 그렇다면 초당 회전수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스몰 n으로 쓰는 거지 초당 회전수. 그리고 분당 회전수를 쓰고 싶을 때에는 라지 n 했을 때는 그러면 60으로 나눈 값으로 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